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지역을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대륙이고 다양한 지리적,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방법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스티스 채널에서도 지난 2회에 걸쳐서 6대 지리대구와 역사 지리적 관점에서 7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고 현재 중국 정부가 마치 공식 지역 구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8대 지역 구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7대 지역 구분과 다를 바는 없는 구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는 중국의 숨은 이유와 모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급 행정 단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중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역 구분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8대 지역 구분입니다. 7대 지역 구분과도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똑같습니다. 영어라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매우 쉽습니다. 뒤에 C자가 차이나라서요. 이거를 화자로 바꿔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놀선 차이나로 화북입니다. 그 밑에가 센터럴 차이나로 화중이고요. 그 밑에는 서던 차이나로 화남입니다. 그래서 화북은 하북성, 산서성, 내몽골 자치구 이렇게 3개 성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죠. 왜 화북에 내몽골 자치구를 넣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중에는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이렇게 3개 성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남에는 광동성, 광서장족 자치구, 해남성 이렇게 3개 성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선 이스트 동북 지역에는 흑룡강성, 길림성, 윤영성 이렇게 3개 성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스트 차이나 요 화동 지역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동성에 안위성, 강소성, 강서성, 절강성, 복건성까지 총 6개가 들어갑니다. 제일 많은 성급 행정 단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뒤에서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놀선 웨스트, 이 서남 지역입니다. 섬서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감숙성, 청해성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까지 5개 성급 행정 단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던 웨스트, 이 서남 지역에는 귀주성, 운남성, 사천성, 티벳 자치구까지 해서 4개 성급이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7대 구분이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는 좀 알려져 있는 편이죠. 거기다가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면 이제 북경, 천진, 상해의 중경, 이 충칭까지 총 4개 직할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또 있죠. 여기를 보면은 바로 얘를 하나 따로 떼서 하나의 구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8대가 되는 건데요. 여기를 홍마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홍콩과 마카오죠. 왜 지난 중국 행정 단위 할 때에 일국양제라고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급속한 공산주의 전환에 따른 이 홍콩과 마카오의 그 부작용을 완화하려고 50년간 그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그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8대 지역 구분을 지금 그 중국 중앙정부가 마치 국가 공식 지역 구분 방법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분 기준이 꽤 애매합니다. 얼핏 봐서는 경제적으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구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도 이상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 내몽골 자치구를 화북에다가 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화북으로 불렸던 이 하남성과 산동성을 화북에서 빼버린 거죠.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볼 때 확실히 얘네들이 역사적인 기준으로 이 전통적인 구분 방법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는 이 동에서 서까지의 직선 거리가 2,400km에 달합니다. 그 정도면 서울에서 서안까지 갈 수 있는 긴 거리죠. 그래서 내몽골 자치구는 사실 화북이 아니라 동북 쪽에 넣어도 서남 쪽에 넣어도 어디에다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역이죠. 그런데 왜 하필 화북이라는 곳에다가 이너몽골리아를 넣냐 하는 겁니다. 특히 내몽골 자치구는 이 유목민들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랜 시간 동안 이 중원에 있었던 왕조들과 이 적대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이 신강 위구르 자치구나 요 닝샤 후이족 자치구나 요쪽하고 오히려 더 끈끈하면 끈끈했지 요쪽이랑 끈끈하지는 않거든요. 이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 이유를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몽골 자치구를 북경이나 천진과 긴밀히 연결시켜서 이쪽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그런 경제적인 의도에다가 거기다가 이 분리 경향이 강한 서북 지역과 내몽골 자치구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겁니다. 네, 그럴 만한 추정이죠.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을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 내몽골을 화북에 넣은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아쉬운 구분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화중과 화남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화북과 화중과 화남은 남과 북을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화북이라고 하면 이 진령 회수선 대충 긋겠습니다. 뭐 진령 회수선이 대략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진령 회수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의 밭농사 지역을 보통 화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진령 회수선 밑에서 뭐 장강 일대까지 뭐 대충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 이 장강 일대까지를 화중으로 봤죠. 그리고 그 밑을 화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중을 화남과 화북의 중간에 있는 공간으로 봤었던 거죠. 그래서 남북으로 나눴던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화중에는 호북과 호남성, 안위성, 강서성, 강소성, 절강성 이렇게 6개 성이 화중에 들어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 8대 구분에서는 화중에서 안위성, 강서성, 강소성, 절강성 이 4개나 빼버리고 생뚱맞게 하남성, 이 전통적인 중원이죠. 이 화북 중에서도 핵심인 이 하남성을 이 CC에 넣어버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이상한 구분이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렇게 되면 이 화중에서의 이 중자가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동과 서를 가르는 기준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 화동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툭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이 화동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그 구분 방법에서는 없던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화동이 있으면 화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서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화동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왔냐 하면 1960년대에 화동경제협력지구라는 단체가 성립한 이후에 생겼다라고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동이라는 개념은 중국 성립 이후에 등장한 용어라는 거죠. 지금도 이 화동이라는 개념이 현지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존에 없었던 이 화동이란 개념은 왜 만들어낸 거냐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 변화를 책에서는 이 특히 안위성과 강서성을 이 동쪽에 있는 강소성과 이 절강성, 즉 해양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동쪽 연안 지역에 포함시켜서 그쪽에 풍부하게 노동력을 제공해서 경제 발전을 이끌려는 정치 경제적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풀이합니다. 이제 그럴듯한 해석이죠. 그 다음으로 또 볼 것이 바로 이 청해성을 서북 쪽에 넣어서 티벳 자치구와 분리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청해성과 티베트 자치구는 청장 지역이라고 해서 한 묶음으로 묶이는 게 타당하거든요. 이것도 내몽골과 신강의 케이스에 비춰보면 이 분리 독립하려는 티베트 자치구에서 이 청해성을 따로 떼어내려는, 따로 취급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중국이 자국을 반공식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중국은 이 성급 행정 단위의 구분을 전통이나 역사보다는 철저히 실리적인 관점에서 구분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몽골 자치구와 화북은 엄연히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청해성과 티베트 자치구는 붙여놓는 게 맞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안이성과 강서성 같은 경우도 해안 쪽에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문화적으로 볼 때 이 중원 문화 쪽, 이 중간 쪽의 호북 호남과 더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